최현주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현재입니다. 예,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로 정리 먼저 해주세요. 네, B컷 효과, 뒤늦은 B컷 효과의 상승 마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올랐는데 B컷 효과로 보시는군요. 조금 더 분석해 주시죠. 네, 미국 시장에서 B컷 효과가 나오면서 뒤늦게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 미국 시장 상승은 나스닥 선물, 미국 시장 선물 시장 강세가 어제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B컷 이나 금리나 나온 다음에 그 FOMC 때 잠시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 반납하면은 그 다음날 대부분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시장은 앞으로 상승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러니까 침체는 가는 거는 맞는데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 상승을 결정 지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페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인플레이션보다는 결국에는 고용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가지고 어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연착륙으로 가는 분위기, 결국에는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글로벌 IB들의 전망에 의하면은 한 70에서 80%는 연착륙을 좀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언제든지 경제 지표에 따라서 뒤바뀔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하면서 좋은 출발 보였으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어요. 그러나 다음 주에도 저는 계속적으로 주초까지는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초 그럼 상승 이후에 주중에 조정하고 주말 앞두고 또다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은 시장 계속 분위기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 시장 모두 상승 종목수가 전부 다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외국인은 특히 이제 최근에 낙폭이 과대한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개인들의 체감 지수는 조금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순매수를 좀 들어왔고 숏커버링 들어온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천억 이상 오늘도 좀 팔았는데 앞으로 매도 강도는 좀 줄어들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미증시 올랐고 또 우리 증시도 오늘 상승부를 켜긴 했지만 오늘 장에서 이 지수만큼이나 많이들 궁금해하신 부분이 어제 반도체가 급락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시 기운을 차릴 것인가, 거기에다가 간밤 미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반등 흐름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워낙에 좋아서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의 성적이 약간은 좀 미진하지 않나. 특히나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쳐가지고 오늘 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일단 여진이 좀 있을 거예요. 일단은 횡보 내지는 소폭 하락하면서 조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좀 매도해놨던 거 쇼커버링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지금 현재 잠시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보시면 차트 보시면은 애매하잖아요. 완전히 상승으로 간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오늘 금요일 저녁에 열릴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하고 하방 구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은 완전히 올라서 있지도 못하고, 일단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나올까 하는 그런 일단 의구심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상승만 했다. 그냥 아주 강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추세를 되돌리려면은 역시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보다는 약간의 가격 하락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과 소폭 여진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을 것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한 번의 V자 반등이 아니라 조금은 이 후유증을 겪으면서 이 상황을 극복해낼 것이다 라는 시각이신 건데, 그러면은 반면에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씩씩 달리고 있어서 아직 포트 내에서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좀 제한적이라거나 이 훈풍을 온전히 좀 더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갈 만한 종목은 다 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약바이오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면서 서서히 분할 매도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뭐 완전히 덜어내는 것보다는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기존의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FDA 통과한 회사도 없었고 실적도 제대로 잘 안 나고 그런데 이제 뭔가 좀 가시적으로 좀 눈에 좀 들어오니까 예전이랑 좀 분위기가 좀 틀려진 것 같아요. 한 단계 뭐 당연히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가 거기서 뭐 금리랑 훈풍이 불어오는 만큼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조정 시에는 계속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물리더라도 한 번은 탈출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막 오늘 같은 게 유한양행 뭐 굉장히 뭐 어제나 그저께 산 사람들은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 적당한 시점에 매수해서 바이앤홀드 전략을 취하셔도 제약바이오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포트에는 뭐 한 종목씩은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토마토 증권통의 트민남이시잖아요. 트렌드에 민감한 전문가님이시잖아요.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제약바이오를 그냥 보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방송에서 워낙에 종목을 잘 안 알려주셔가지고 제약바이오 혹시 보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아니면은 힌트만이라도 좀 주세요. 어떤 종목 위주로 아직까지 기회가 좀 있을까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대형 제약바이오가 좋다고 보고 있어요. 뭐 삼성바이오로직 종목 그냥 뭐 다 아는 거니까 쭉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그다음에 뭐 다크호스로는 뭐 HK 이노엔정 그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은데 좀 거래 좀 활발하고 그다음에 뭐 바이넥스라든가 뭐 CDMO 계열 뭐 ST팜이라든가 뭐 다 아시는 종목들이니까 그 안에서 서로 어제 유한양행이 이틀 동안에 못 간 거를 한 번에 만회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리가캠이나 알테오젠 갔을 때 한 번에 만회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못 간 종목들, 이 종목들은 좋은데 왜 못 가지 하는 것들은 반드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길목 지키 전략이 저는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네. 이 사이즈는 크고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은 이번 제약바이오 훈풍에서 다소 좀 미진한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알만한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하고 저는 한미약품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두 종목은 상대 탄력이 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최근에 보시면은 자 셀트리온하고 한미약품 같이 좀 보자고요.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리가캠이나 알테오젠은 과거에 시세를 분출을 안 했고 그죠? 삼청단도 그랬고 최근에 시세가 분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미약품, 월봉 이런 거 보시면 과거에 70만 원까지 갔고 한 번씩은 다 시세가 분출했던 겁니다. 셀트리온, 월봉도 보시면은 코로나 때 37만 원, 38만 원까지 갔고 시세가 한 번씩 엄청나게 분출한 것들은 그렇게 상승 탄력이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나중에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시세가 엄청나게 분출했는 하고 뭐 실적도 좋아지고 그렇지만은 실적이 좋아지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출했으면은 똑같은 전철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걸 찾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성향 때문이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